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기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넘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 의회로 넘겼습니다. 처음으로 7조 원을 넘긴 대구시 예산 내역 자세히 살펴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화장품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고 화장품 산업 아시아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기획뉴스. 오늘은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들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영진전문대학의 교수 겸 부설유치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했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었는데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도 시간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명 모두 임용 과정이 불투명한데 학교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대구 영진전문대학의 1990년 강의 담당 상황서입니다. 당시 최순실 씨는 조교수이자 부설유치원 부원장으로 유아교육학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서너 과목을 맡은 다른 조교수와 달리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맡았는데 학교가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최 씨의 근무 기간은 1988년부터 1993년 2월이지만 이미 1992년 3월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학교를 떠난 직후 정윤혜 씨가 1993년부터 1년 동안 관광과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경영학 원론 등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강의했고 1995년 최 씨와 결혼했습니다. 영진전문대는 이 같은 서류의 존재를 숨겼고 이틀 전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실에도 최순실의 이력서만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순위감순위 된다. 계속 예산 발쳤다가 그냥 오늘 이거 한다. 정윤회 하니까 오늘 진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최순실 정윤회 씨가 영진전문대와 인연을 맺은 건 최순실의 의붓 오빠인 조순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민과 다섯째 부인 사이에 최순실은 셋째 딸이고 조순재는 최태민이 아낀 의붓 아들이자 최순실의 의붓 오빠입니다. 영진전문대 설립 당시 조 씨는 영남대학교 재단이 투자한 영남투자금융의 전무였는데 1980년 전후 영남투자금융이 영진전문대학에 수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영진전문대 측은 당시 학교 설립자와 친분이 있었던 영남투자금융 회장이 최순실 씨를 추천해 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 재단의 상근 이사는 자동적으로 영남투자금융 회장을 지원한다. 그때는 설립자이나 영남투자금융한테 권리를 하셨다. 그분 주체라고 나는 들었어요. 설립자와 아들이 학교 공사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해 온갖 추측이 나왔던 영진전문대학에서 최순실에 이어 정윤회의 석연찮은 흔적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처럼 최순실의 흔적이 대구에서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시국선언은 대학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와 거리행진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민들과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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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대구교대 학생들이 참된 스승의 길을 걷겠다는 문구를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맞춰 대구를 비롯해 부산, 공주, 전주, 광주 교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현재에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총학생회와 교수 90여 명에 이어 1,100여 명의 교수가 속한 경북대학교 교수회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정치적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교수회는 대통령이 색깔론과 개헌론 등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피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토요일 대구 도심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대회와 행진을 열 예정입니다. 이제 대구 시민들의 분노도 아마 이건 이제 다른 지역의 국민들 분노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일단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행동에 나서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국 선언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넘어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박정희 기념재단이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데 대해 구미경실련은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은 박근혜 반감이 곧 박정희 반감이라는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며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경실련은 또 박정희 사업 논란을 일으켜 구미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게 하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한 해 예산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 예산이 2배로 늘었는데 자세한 내년도 예산은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조 895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681억 원, 3.9% 늘었는데 7조 원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권영진 시장의 역점 사업인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예산이 1,148억 원으로 올해 573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친환경 미래형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에 전략적으로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567억 원을 편성했고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157억 원, 첨단 의료 허브 구축에 424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부문에 전년도보다 600여억 원이 늘어난 2조 4,101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았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와 시민건강지원센터 건립 등의 예산이 새롭게 잡혔습니다. 또 교육 지원 예산이 16% 늘어 5,235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2018년까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예산도 50% 늘려 484억 원을 편성했고 지진, 미세먼지, 폭염 대응 예산으로도 8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를 8년 연속 3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 10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K-뷰티, 한국의 미용 산업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화장품 산업에 아시아 허브를 목표로 본격 나섰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아시아 화장품 산업 허브 도약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화장품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화장품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 가시화됩니다. 경산 지식서비스 R&D 1지구내 약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장품 특화 단지가 내년 3월 착공돼 2018년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이미 중국 신생활그룹 등 51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제품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도 다음 달 착공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함께 또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기업에서 거는 기대가 크고요. 중국 상하이, 베트남 다낭 등 해외 마케팅 거점 구축과 중국 신생활그룹 직원 2만 명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 재직자 교육도 합니다. 특히 대구 한의대학교 K-뷰티 산업단지 캠퍼스,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부, 포항가속기연구소 등과 손을 잡고 바이오 화장품 융합연구 클러스터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대학에 연구개발된 결과들을 기업에 기술 이전시켜서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상북도는 수출 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오는 2025년 아시아 화장품 산업 허브로 우뚝 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지원을 강화하고 화장품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와 자동차, 철강 등 지역 전통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가 지역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 산업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법을 소개하는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창업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잘만 활용하면 기업 성장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성사공단에 있는 LED 조명 제조업체. 2년 전 고출력 LED 조명이 회로 손상이나 자체 열 상승으로 광량이 감소하고 기구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기술로 만든 제품은 판매 첫 해인 지난해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들어간 1억 5천만 원의 자금은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돼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융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든 게 저희께 되니까 그런 어떤 비용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오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지역의 창업 성장 유망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6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좀 잠재력이 있는 기업 중심의 과제, 또 기업 CEO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 능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 부족, 경험 부족으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가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입니다. 89개 업체가 현장에서 36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이든 직원을 뽑는 곳에는 중년층이 긴 줄을 섰고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고 예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주 파트너사 9개 업체에서 한 20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인력 연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입장 차이. 30대 미만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오고 난 뒤에 이직률이 좀 많은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업종이라 원하는 연봉을 주는 회사들은 이제 채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좀 지금 요즘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포항과 경주는 구인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구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철강과 조선, 자동차 산업이 휘청인 데 따른 것입니다. 기업체도 협조를 요구하고요. 앞으로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서 근본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와 강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등이 아우러질 때 일자리 미스매치는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장애인들이 오늘 계산성당에서 결의대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 장애계 대책위원회는 이 희망원 문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오늘 계산성당에서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내일은 계산성당에서 출발해 시내를 행진하고 대구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희망원 탈시설화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농산물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수급에 실패해서 제값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농협의 산지 유통시설이 가격 유지와
농가 소득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기라면 동안동 농협의 APC, 즉 산지 유통시설에서 사과 경매가 한창입니다. 사과가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 맞추는 계절식 공판장으로 운영되면서 재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동시 기라면의 사과 생산량은 1,400헥타르에 2만 8천 톤, 면나리 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매년 수확기 때마다 홍수 출하와 포전 매매, 속칭 밭대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중간 상인들의 가격 결정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안동 농협에 출하함으로써 가격도 좋고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의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산지 유통시설의 공판은 전자식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어 가격 하락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집중 육성되고 있는 산지 유통시설이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에 대비하여 4,500상자씩 경매를 통하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판장에 출하되는 50개들이 20kg 한 상자 사과값은 4만 3천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산지 시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더욱 유동적이지만 산지 유통시설이 가격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과 수도권, 부산, 세종시 등 37개 지역을 맞춤형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상에서 빠져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기존 아파트 시장은 침체되고 분양 시장은 화랑세가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의 여파로 중장기적으로는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서 오늘 세 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6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전 10시 2분과 36분에도 비슷한 지점에서 규모 2.3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여진은 9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 여진은 510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국제로터리 회장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국제로터리 존 F 점 회장은 오늘 국제로터리 대구 연수회가 열리고 있는 인터블고 호텔을 찾아 국제로터리가 추구하는 봉사 방향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제로터리는 1년에 한 번 연수회를 열고 그간 펼쳐온 봉사활동을 공유하는데 대구에는 90여 개 클럽에 3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일학 의원은 국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대구에 개점하는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입점에 따른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골목 상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복합 쇼핑몰이 오히려 골목 상권 중소상인이 설 자리를 뺏고 역의 자금 유출로 인한 지역 자본 잠식 등 기형적인 유통시장 형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청이 대구시와 함께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